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도내 109곳의 농협과 축협, 수협 등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조금 전 5시에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금은 각 시군 구별로 마련된 15곳의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밤 8시쯤이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109곳의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282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오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전라북도의 인사가 총체적인 난국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두세훈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법무행정과처럼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변호사가 1명뿐이어서 공항 버스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반면 3, 4급 개방형 직위는 전문 인력이 아닌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세훈 의원은 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은 공무원을 적어도 2년간은 한 보직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적임자 배치 등을 이유로 연간 40건 가까이 전부권이 남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군산이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련 예산 상당액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나기학 의원은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 예산 1,723억 원 중 실직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20.8%인 358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각종 도로와 수산물 시설 등 자동차나 조선산업과 동떨어진 사업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위기 대응단 운영을 중단하고 전담 조직마저 설치하지 않는 등 군산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면서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붕괴가 가속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부권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황희탁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지난 무주 장수 임실은 의료진과 병상수가 부족하고 일부 과목은 의료 취약지인데다 노인 치매 병원과 요양시설도 부족한 만큼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동부권 의료 불평등 해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보건의료원 인건비 일부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지원 사업과 공공요양병원 건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평택 익산 고속도로의 건설을 서두르기로 했지만 전북에서 요구한 1단계 사업 평택 부여 구간과 2단계 사업 부여 익산 구간의 동시 착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이후에 착공할 예정이던 평택 익산 고속도로의 평택 부여 구간을 오는 9월에 착공해 2024년에 완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인 부여 익산 구간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29년쯤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말부터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요금을 지금의 절반가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용역 결과가 곧 나오면 시도와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이전한 기관이 어떻게 정착했고 새로 보낼 기관들을 어디로 보낼지 검토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혔고 전라북도는 금융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에 임정엽 완주진무장 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라북도 지역위원장들은 김종회 현 도당위원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회의를 갖고 당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임정엽 위원장을 후임으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당은 오는 26일 도당 개편 대회에서 도당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주지검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66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A씨는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 표현을 했을 뿐 성폭행이나 추행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지난달 28일부터 순창군 인계면에 사는 65살 박모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인력 100여 명과 인명구조견 등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 휴대전화가 실종 신고 이후로 꺼져 있어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박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불어오는 찬 공기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와 임실이 영하 6도, 전주 영하 2도 등 영하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영상 10도를 웃돌겠지만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새벽에 동부 내륙에는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도내 109곳의 농협과 축협, 수협 등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3년간 원칙을 무시한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이 반복됐고 지난해에는 인사지침을 어기고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군산에 긴급 지원한 예산이 1,700억 원이 넘지만 상당액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입니다.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놓고 제시된 사자 면담이 수면 아래에서 속도를 내고 있어 해당 업체가 임실을 떠날 수 있는 협상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